귀엽고 깜찍한 빠꽁시대 빠친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하고 이제 세계사 처음으로 이제 정리하고 갈 건데, 자, 지금은 이제 중간고사, 그것도 1학기이기 때문에 세계사가 원래 들어가지 않아. 그런데 이 부분이 들어가고 있는 또 진상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진상학교들을 위해서,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정리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건 바로 뭐냐면, 시민혁명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자, 시민혁명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뭔가 부당하다고 느낀 거야. 그래서 그 부당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 개겼을까? 아니지, 저항한 거야. 자, 일단 여러분들 개긴 거는 뭐예요? 감나 씨빠빠룰라야. 그건 잘못한 거야. 자, 그렇지만 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저항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민들을 괴롭혔던 존재가 있겠지. 그 존재는 바로 누굴까? 네, 킹,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민이 있었어. 그런데 왕이 자꾸 시민들을 괴롭히는 거야. 자, 그래서 시민들이 겁나 빡쳐가지고 왕의 목을 땄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시민혁명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민혁명 하면은 여러분들 뭐 교과서나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 겁나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지 말고 시민혁명이라는 건 다른 게 시민혁명이 아니라 자,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있는 왕의 목을 싹둑 잘라버린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시민혁명이다. 그러면 시민혁명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서야 되냐면 시민사회가 들어서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자, 그러면 시민사회라는 것은 딱 잘라 말하면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모습이다. 자, 그러면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모습에 가장 대표적인 거 뭐가 있을까? 민주정이 있어. 우리가 많이 들어본 민주정이지. 야, 민자가 뭐니? 백성민이다. 주는 주인주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주인이 되는 정치.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민사회는 뭐가 있냐면 공화정도 역시 시민사회야. 야들아, 자, 공화정이라는 게 뭘까? 공화라는 건 뭐냐면, 네, 그죠, 공동으로 정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막 왕이 옛날 때처럼 이렇게 정치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정치하는 거기 때문에 공화정도 좋지. 우리나라도 뭐니? 민주공화정. 우리나라 민주공화정이야.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네, 입헌 군주제. 이것도 역시 시민사회의 모습이야. 자, 그랬을 때 너희들 질문을 딱 던져야 돼. 선생님, 군주라는 건 왕 아닙니까? 그래, 맞아. 그런데 어떻게 이게 시민사회입니까? 왕이 있는데. 아, 이거는 시민사회 맞아. 왜 그러냐면 왕이 있지만 이 왕은 착한 왕이야. 왜 착한 왕이냐면 얘는 지 맘대로 정치 안 해요. 그럼 뭐에 의해서 정치할까? 네, 법에 의해서 정치해. 어? 그런데 그 법은 누구의 뜻? 국민들의 뜻. 됐어? 자, 그러니까 자, 보통 우리가 시민혁명이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보통 시민사회가 들어서는데 그 시민사회는 세 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 민주정, 공화정, 입헌군주제. 뭐라고? 민주정, 공화정, 입헌군주제까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갈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게 된 시민혁명, 자, 각각 어디서 일어났냐면 제일 처음 발생된 나라는 네, 영국이야. 네, 기억하고 가고. 그 다음 발생된 나라 미쿡이고요. 그 다음 발생된 나라 어디? 네, 프랑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순서도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 이거 조낸 쉽지? 그러니까 까먹지 마. 영국, 미국, 프랑스.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과 함께 자, 영국 혁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갈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영국 혁명은요, 총 몇 번 일어나는지 아니? 2번 일어난다. 자, 몇 번? 네, 2번. 몇 번? 2. 몇 번? 2. 몇 번? 2. 네, 그죠. 침 튀기지 마. 몇 번? 2번. 자, 그런데 영국 혁명의 첫 번째 혁명의 이름은 바로 뭐냐면 청교도혁명이다. 청교도혁명. 두 번째 혁명은 뭐냐면 명이해혁명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있잖아. 이름을 보니까 뭔가 굉장히 특색이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선생님과 먼저 자, 청교도혁명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할 건데. 자, 이 청교도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제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면 일단 두 가지를 기억하고 가는데 자, 영국에서 성장했던 계층이 있어. 자, 그 계층을 우리 뭐라 그러면 젠트리. 뭐라고? 젠트리. 뭐라고? 젠트리. 뭐라고? 젠트리. 네, 젠트리라는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제 미국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지. 레이디스 너무 꼬았다. 너무 꼬았다. 너무 꼬았어. 자, ladies and gentlemen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사숙녀 여러분 할 때 이제 신사. 그런데 여러분들 신사의 모습을 우리가 대충 생각해 보면은 보통 이제 뭐 이런 식의 모자를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연미복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양복인데 이런 모양으로 된 양복 있잖아. 이렇게 제비꼬리 모양으로 된 양복. 그러니까 이런 걸 입었지. 그런데 이것이 누가 입고 다녔던 거냐면 그 당시 젠틀이라는 계층들이 이렇게 입고 다녔었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신사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야. 어쨌든 간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제르맨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젠틀리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젠틀이라는 계층이 생겼는데 이 젠틀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계층이야. 그래서 원래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왕은 높아 안 높아? 높아. 그러면 귀족은 높아 안 높아? 이놈도 높아. 그치? 그러면 성직자는 높아 안 높아? 성직자도 높아. 그러면 일반적인 시민은 높아 안 높아? 얘는 쌍놈이야. 그러니까 얘는 힘이 높아 안 높아? 얘는 안 높단 말이야. 그런데 일부 시민들 중에서 장사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번 그런 시민 계층 중에 누가 있냐면 젠틀이라는 애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젠틀이는 시민이지만, 그러니까 직급은 낮지만 뭐가 많은 애들이야? 이게 많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점차 얘들이 성장하기 시작했겠지, 그치? 그리고 얘네 말고도 이제 다른 시민 계급들이 미친 듯이 뭐 하기 시작했다? 성장하기 시작했다. 근데 얘네가 믿고 있었던 종교가 있었다. 자, 그 종교가 바로 뭐냐면 청교도야. 그래서 이 청교도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너희들이 밖에 나갔을 때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교회들 있죠. 그런 게 청교도예요. 사실 여러분들 영국에서도 믿고 있었던 종교가 있었어. 근데 그것도 크리스트교인데 걔네들은 뭘 믿고 있었냐면 영국 국교회라는 거 믿고 있었는데, 사실 뭐 영국 국교회가 지금은 잘못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엔 굉장히 막 썩은 물이 질질 나왔어.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게 아니다 하면서 만들어진 그 신교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청교도야. 어쨌든 얘네들은 뭐를 믿고 있었다? 청교도를 믿고 있었어.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문제가 됐던 거죠.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됐습니다. 자, 어떻게 문제가 됐었냐면, 자, 선생님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자, 영국 하면은 유명한 여왕이 하나 있어. 자, 그 여왕이 바로 누구야? 엘리자베스 1세죠. 근데 여러분들 엘리자베스 1세는 굉장히 훌륭하지만 이 여자의 가장 큰 문제는 애를 낳지 못하고 죽었지. 왜? 남편이 없어. 그러니까 애가 없어.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죽고 나서 자, 어쩔 수 없이 왕자리에 다른 왕이 올라갔단 말이야. 엘리자베스 1세의 친척이 왕자리에 올라갔어요. 자,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제임스 1세야. 자, 그런데 이 제임스 1세는 지 마음대로 정치해. 지 마음대로 정치하는 건 일단은 자기가 원하는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가 바로 뭐였을까? 영국 국교회야. 그러니까 무조건 영국 국교회만 믿어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믿지 않는 누구? 청교도인들은 잡아다가 그 당시에 엄청나게 목을 자르고 그냥 죽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친 듯이 세금을 시민들한테 미친 듯이 걷어들이고 있었어. 그런데 제임스 1세가 죽었어 또. 근데 죽고 나서 얘 아들이 왕자리에 올라갔어. 걔가 바로 누구냐? 찰스 1세야. 그런데 찰스 1세는 지아버지의 지아들이야. 그러니까 어땠을까? 제임스 1세랑 똑같이 청교도인들 잡아다 모가지 자르고 막 이랬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청교도인들이 더 이상 영국에서 살 수 없어. 그래가지고 얘네가 도망쳐가지고 만든 나라가 바로 누구니? 미국이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나게 박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시험 문제 1타야.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가 자, 이런 식으로 지 맘대로 정치했어. 이런 정치를 갖다 우린 뭐라 그래? 전제정치라고 하는 거야. 자, 전제정치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한다. 자, 전제정치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마치 자기네가 전제전능한 신이 된 것처럼 으아! 막 자기 맘대로 정치하는 걸 전제정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전제정치라는 건 다른 게 전제정치가 아니라 세금을 그냥 이빠이 걷어들이는 거. 그걸 갖다 우리가 전제정치라고 그래.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민들 입장에서 어땠을까?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민들이 그 당시에 뭘 만들고 있었냐면 자, 의회라는 걸 만들었다. 자,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의회라는 말이 계속 나올 거야. 너희들 국사에서도 우리가 의회라는 말이 계속 나왔었지? 자, 의회라는 건 말은 뭐냐면 시민들의 대표가 모여있는 집단을 우리는 의회라고 하는 거야. 자, 의회에서는 뭐를 한다? 거꾸로 해보니까 회의. 그렇죠? 그러니까 의회에 모여서 시민들의 대표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회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는 국민들의 대표가 모여있는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그치? 그래서 의회가 겁나 빡쳤어. 왜? 시민들은 자꾸 세금을 삥 뜯으니까. 그래서 의회가 모여가지고 돌아버리겠네 하면서 야, 우리한테도 권리 있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썼어. 그게 바로 뭐야? 권리청원. 그래서 우리한테도 권리가 있으니까 함부로 괴롭히지 마 라고 얘기하면서 찰스 1세한테 권리청원을 보냈어. 그랬더니 찰스 1세가 뭐라 그랬냐면 와, 우리 시민들 정말 괴로웠구나 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즉 다시 해서 권리청원에 대해서 선생님 권청이라 쓸게. 권리청원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네,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인정을 해줬으면은 당연히 시민들의 의견대로 뭔가를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찰스 1세가 그렇게 바꿔주지 않았다. 자, 얘는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앞으로는 인정해 준 척하면서 뒤로는 이 의회를 아예 해산시켜버리는 아주 그냥 씨빠빠 룰라 같은 행동을 해버렸죠. 자, 당연한 거지만 이것 때문에 누가 빡쳐? 의회 빡쳐. 네, 의회 겁나 빡쳤어요. 자, 그래가지고 의회를 중심으로 한 시민들이 막 뭉쳤어. 그걸 갖다 우리 뭐라 그래? 의회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가 생겼을까? 왕당파가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의회파하고 왕당파하고 뒤지게 싸웠어요. 전쟁이 벌어졌어.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당연한 거지만 쪽수는 누가 많아? 사람은 누가 많아? 의회파가 많죠. 자, 그래서 누가 승리했어? 그렇지, 의회파가 승리했다. 이때 의회파를 이끌었었던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올리버 크로멜이야. 자, 여러분들 기억합니다. 의회파를 이끌었던 사람 바로 누구라고? 크로멜. 누구? 크로멜. 크로멜이 의회파를 이끌면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바로 어떻게 했냐면 찰스 1세 모가지를 잘라버린다. 자, 그런 다음에 공동으로 정치하는 거래요. 자, 공동으로 정치한다. 다른 말로 뭐라 불러? 공화정. 뭐? 공화정. 뭐? 공화정. 아까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 왕을 썰어버리고 왕의 목을 썰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하면 우린 뭐라고? 시민혁명. 그쵸? 그래서 이 혁명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교도 혁명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가는 것이다.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승리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이 크로멜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줄게. 너희들이 이 크로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해도 되는데 얘가 가끔 가다가 시험 문제 나와. 그럼 얘가 시험 문제 나오면은 둘 중에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는데 이 사람이 만든 법 중에서 항해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해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여러분들은 다른 내용을 다 까먹게 될 거야. 이걸 알게 되면.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세히 알지 마. 그냥 조금만 알아. 조금만 알아야 돼. 자, 여러분들 항해법 하면은 뭘 그냥 기억하면 되냐면 네덜란드야. 알았어? 그러니까 시험 문제 뭐 네덜란드를 제압하기 위한 법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냥 우리 친구들 뭐냐? 네, 항해법을 꼭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시험 문제 막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어려워. 근데 거기에 네덜란드가 숨어 있어. 그럼 그건 100% 그냥 항해법이야. 아, 문제 한번 그렇게 풀어봐. 풀리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잠깐 설명해드리고 할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를 보잖아. 그러면 주변부가 다 땅이다. 그러면 얘는 무역을 어떻게 할 거야? 무역은 바다가 있어야지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무역을 하니 못하니? 못하지. 근데 할까 못할까? 해. 어떻게 하냐면 대신 바다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배를 빌려가고 주고 무역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 만한 나라는 누굴까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영국이겠죠. 그러니까 영국은 이렇게 중개무역을 통해서 돈을 이빠이 벌고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네덜란드가 갑자기 나타났어. 자, 그런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바다를 끼고 있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네덜란드가 우리는 무조건 영국보다 반값에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네덜란드가 이거를 다 채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크로멜이 겁나 빡쳐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뭐냐면 항해법이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네덜란드의 배를 이용해서 무역하는 나라는 영국은 걔네들하고 놀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유치한 내용이야. 어쨌든 이런 모든 걸 다 기억하면 너희들은 머리가 터져버리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은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자, 항해법 하면 하나만 기억해. 바로 뭐야? 네덜란드! 네, 이것만 기억하고 가면 돼. 그 다음에 이 크로멜도 처음에는 괜찮은 놈이었어. 그런데 자리가 사람을 붕신으로 만들어요. 왜 그러냐? 얘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얘도 똑같아져.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면 독재 정치를 하기 시작해. 그래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아, 크로멜 진짜 짜증난다 하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 그건 바로 뭐냐면 크로멜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야. 근데 여러분들 크로멜이 갑자기 죽은 건요 굉장히 황당해요. 지금도 우리가 역사상에서 되게 미스테리한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크로멜이 갑자기 죽은 거야. 얘를 뭐 누가 칼로 찔른 것도 아니고 아니면 독살 당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가 늙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죽어버렸어요, 얘가. 자,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지. 왜? 갑자기 우리는 공화정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는데 공화정의 대표가 죽어버렸다. 자, 그러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대통령이 죽어요. 그러면 국무총리가 그 역할을 하든지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지만 얘들은 이런 공화정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으로 해본 거야. 그러니까 크로멜이 죽으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다. 얘들이 뭐 아무것도 해본 게 없으니까 쥐뿔. 아, 그렇다면 좋아. 그럼 다시 왕을 불러.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야. 얘네 진짜 피 터지게 싸운 거다. 목숨 내놓고 싸웠잖아.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다시 복고돼.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불러? 왕정이 복고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불러왔던 왕이 뭐냐면 되게 황당한 왕인데 야, 찰스 1세 모가지 잘랐지. 그때
도망갔던 애가 있어요. 걔가 바로 누굴까?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야. 얘가 프랑스로 도망갔었어. 근데 여러분들 얘가 도망갔었다. 얘가 바로 누구냐면 찰스 2세. 그러니까 사람들이 찰스 2세가 생각난 거야. 야, 프랑스로 토낀 찰스 2세 있지? 야, 걔 다시 데리고 와. 해가지고 얘가 다시 데리고 온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찰스 2세가 정치를 똑바로 하겠냐 안 하겠냐? 안 하지. 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할 리가 없어. 그 다음에 시민들이 자기 아버지 목 써는 거 봤어요. 그걸 보면서 시민들한테 잘해줄 아들은 없다니까. 그러니까 얘도 아버지랑 어때? 똑같이 정치해. 그걸 갖다가 우리는 사자성어로 뭐라 불러? 전제정치. 그래서 찰스 2세가 뭐 한다? 전제정치를 펼친다. 그 다음에 찰스 2세가 또 죽었어요. 이거 되게 웃겨 얘들. 또 죽기도 잘 죽어. 그래 얘가 죽었다. 자, 그리고 나서 얘 동생이 있어. 이번에는 걔는 바로 누구냐면 제임스 2세야. 자, 그래서 제임스 2세가 왕이 됐는데 얘도 어떻게 그 형의 그 동생 어떻게 했을까? 전제정치를 펼친다. 전제정치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세금 이빠이 데스네.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들였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들이 미치겠는 거예요. 팔짝 뛰겠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막 고민하다가 생각했던, 떠올렸던 사람이 하나 있어.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아니고 메리입니다. 자, 메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 메리는 누구냐면 그 당시에 찰스 2세의 딸이었어. 근데 찰스 2세가 아니라 제임스 2세. 제임스 2세의 딸이었어. 근데 제임스 2세가 전제정치 펼치면서 막 시민들을 막 괴롭히고 있을 때 메리는 굉장히 똑똑했어요. 딸이지만. 그래서 얘는 아빠하고 달랐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민들이 오르니까 시민들 좀 괴롭히지 마. 아빠, 시민들 괴롭히지 마. 시민들이 대세야. 시민들 뜻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임스 2세 입장에서는 열받은 거야. 그래서 자기 딸이지만 죽이겠다고 막 진짜 칼 들고 쫓아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메리 같은 경우에 누구랑 결혼했었냐면 윌리엄이라는 우리 친구들 많이는 들어봤지만 참 누구지 모를 거야. 자,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랑 결혼했어. 근데 얘네 둘이서 아빠가 칼 들고 죽인다 이렇게 쫓아오니까 얘네 둘이서 어디로 쫓겼냐면 그 당시에 네덜란드로 도망가 있었던 그런 상태야. 그러니까 시민들이 얘네가 딱 떠오른 거야. 그러면 얘네가 좀 왕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얘네를 찾아가서 왕 좀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얘네가 라따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좋아, 오케이, 좋아, 내가 왕 해줄게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공동 왕으로 어떻게 됐다? 추대됐다. 그리고 얘네가 이렇게 추대되니까 제임스 2세는 알아서 토꼈어요. 프랑스로 도망갑니다. 자, 어쨌든 간에 메리와 윌리엄 3세가 공동 왕으로 추대됐어. 그런 다음에 시민들이 얘네들한테 뭔가를 하나 무거운 거를 뜩 하고 들고 갔습니다. 이번엔 뭐냐면 예전에는 권리청원이라는 편지로 썼어. 그런데 이제는 편지 가지고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예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길게. 그게 바로 뭐냐면 길장자 써서 권리장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뭐 했다고? 권리장전. 뭐? 권리장전. 그래서 이 권리장전은 얘네한테 바친 다음에 이 법전이라고 그랬어. 요거에 의해서 정치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얘네들 어떻게 했을까? 알았다 네, 그쵸. 이거를 받아들여 줍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얘네가 선택한 것이 자, 분명히 메리와 윌리엄이라는 뭐가 있어? 군주가 있어. 그런데 얘네가 뭐에 의해서 정치해? 권리장전에 의해서. 입헌 군주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 뭐라 그래? 명예혁명이라 그래. 왜 그러냐면 보통의 혁명은 당연한 거지만 왕을 쫓아내는 거야. 또는 왕목을 써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피를 엄청나게 많이 흘리지.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피를 흘렸어 안 흘렸어? 안 흘렸잖아. 그때는 얼마나 명예로운가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명예혁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자, 여기서 시험지에 나오는 것들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청교도 혁명 때 나온 문서가 말은 모르지? 문서가 바로 뭐지? 여러분들 이 문서가 시험지에 굉장히 잘 나온다. 자, 청교도 혁명이기 때문에 권리청원이야. 알았어? 그리고 청교도 혁명의 결과 시민사회 뭐가 들어선다? 공화정이 들어섰다는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명예혁명 때는 그때 나왔던 문서가 바로 뭐다? 권리장전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 들어선 시민사회가 바로 뭐다? 입헌 군주제다. 여기까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시험지에 뭐가 잘 나오냐면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의 공통점이 뭐냐? 이거 물어봐. 그럼 너희들은 뭐라고 얘기할 거야? 정답은 각 왕조의 뭐 때문이다? 전제정치 때문에 일어났다. 각 왕조의 뭐 때문이다? 전제정치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 요게 공통점이니까 이것까지 기억하고 가는 거야.